데이터 1기가의 무료 통화 200분을 월 2만 원대에 쓸 수 있다라는 게 보편요금제입니다. 지난 목요일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서 이제 가시화가 좀 됐죠. 가계 요즘 뭐 이런 물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라는 입장,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라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하나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가격 인하는 당연하다라는 이런 이른바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요금제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어떤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선 공약으로 이 보편요금제가 얘기가 됐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은 보편요금제로 확실히 쏠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편요금제, 그러니까 입법안이 제출이 된 이 보편요금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 보편요금제가 이른바 통신비 인하에 이른바 좀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편요금제 문제 지금 오늘 집중분석 시간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보편요금제는 사실은 회자가 많이 돼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편요금제를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안이 좀 제출이 됐다고 하니 이제 좀 가시화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찬반 논란이 있어서요. 저희가 모신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 위원장님부터 먼저 좀. 예, 뭐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참여연대 일하면서 통신비 원가 대법원 뭐 소송에서 승소도 하고 또 기본요금 폐지라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한 달에 11,000원씩의 기본요금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통신비가 대폭 인하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해왔는데 작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다가 통일 3사가 너무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그러면 좀 서민 저소득층들에게라도 기본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사실 이제 보편요금제 이름은 보편요금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보편적 저렴요금제입니다. 보편적 저렴요금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렴한 요금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 너무 잘 알던 32,900원을 내야만이 데이터 300MB가 제공되는 요금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2만 원대에는 알뜰폰은 있지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에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1GB 또 200분의 음성통화 하면 3만 원대에서 별로 데이터도 요금도 많이 그 음성도 많이 안 썼던 분들이 32,900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에서 한 12,000원 정도 인하가 발생하잖아요. 2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이제 변형해서 도입이 되는 건데 저희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부가 6월 20일 날 법안을 냈는데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제도라도 빨리 논의해서 통신비 감면이라도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변호사님은요? 뭐 통신비 인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구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랬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통신비 부담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 요금제의 방식이 됐던 어떤 방식이 됐던 분명히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통신비 전체가 조금 경감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민생 자기 그 호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적인 경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안 소장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원래 대통령 공약사항은 기본료 폐지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으로 추진되는 상황이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통신업계의 반발에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럼 타협점으로 들고 나온 것이 보편요금제인데 이 보편요금제마저도 통신사가 또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70% 양보한 겁니다. 70%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마저도 양보를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만 덧붙이면요. 뭐 이지수 변호사님은 저하고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토론 좀 했어요.
기본요금 폐지가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왜 보편요금제 됐냐 해서 뭐 저희도 약간 토론했는데 사실 통신 3사가 수십 년 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4조가 가깝습니다. 예. 4조라는 영업이익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통틀어도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데를 1조 클럽이라는데 3, 4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K텔레콤, KT, LG는 또 다른 계열사가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막대한 재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굉장히 시달려 왔는데 성의 있는 인하가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가계통신비 협의를 했거든요. 정부 주관으로. 모든 통신비 인하 방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본요금 폐지도 안 된다. 저소득층 요금 감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곧 시행돼야 되는 저소득 노인 세대 요금 감면도 안 된다. 다 거부만 하다가 정말 정부에서도 너무한다 하면서 보편요금제 하나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논란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요 정도는 충분히 이제 통신재벌 3사도 수용할 때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요체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32,000원짜리 요금제가 10,000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가 밝혀야 되는 것은 이 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3, 40%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10% 남짓, 15% 정도만 이 구간을 사용한다면 사실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거를 밝힘으로써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감추면서 이것은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시장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공격을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정말로 이 구간에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구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10,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오니 어찌 보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통신 3사는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는 지금 이제 무제한 요금제 구간 무늬만 무제한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 6만 원, 7만 원 가입하시면 뭐 10기가 이상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속도 더뎌지는 무제한 있잖아요. 그까지 포함해서 그 이상 가입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6만 원대 이상 가입돼 있는 5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50 아래 가입되어 계시는데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는 이렇게 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일단은 통신 3사 말이 약간 과장돼 있는 게 사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 변호사님하고 저희들이 들어오면서도 그랬어요. 변호사님 우리 2만 원 보편요금제로 옮길까 그랬더니 못 옮겨.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를 지금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요. 6GB가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7GB로 가고 계시고 요즘 사용 패턴이 동영상하고 이미지를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월드컵도 다 그걸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1기가만 주는 2만 원대 요금제로 옮깁니까? 다만 이제 3만 원, 4만 원대 구간의 서민이나 빈곤층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는 2만 원대에도 조금 데이터를 1기가 쓰게 해주는 데가 있다는데 우리는 300메가바이트 안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32,900원이나 냈어야 했고 그게 줄어들어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쉽지만 이거라도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호소드리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보편요금제 입법안은 뭐 야당에서도 반대를 뭐 계속 해왔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신사들은 뭐 당연히 반대를 해왔던 거고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여당의 이 당론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의원은 아니었고요. 의원 말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이 이제 이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 입장을 내놓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위원을 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안 의원이 반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연결돼 있죠? 네. 예. 이 보편요금제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신요금이 뭐 꽤 내려가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뭐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안 의원님이 반대하셨던 그 이유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마 좀 오해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보편요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요 폐지와 보편적 요금제를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추진한다거나 보편적 요금제가 아니면 기본요 폐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보편적 요금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향후에 이 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정부가 요금제 안을 냈을 경우에 이것을 통신 사업자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경쟁원칙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국민적인 이해와 설득 또 사업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은 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적 요금제가 이제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 6월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들과 충분한 어떤 협의나 또 설득, 이해 이런 부분들이 어디 보면은 만족스러울 정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에 이제 우리가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도 아마 이제 국회 일정상 아마 11월 정도 돼야만이 법안 심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되기까지 통신 사업자들과의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통신 사업자들이 스스로 수익이 떨어지고 또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5G 구축을 위한 또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앞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에 사실은 통신비 인하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사업자들이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때문에 해가지고 사업자가 예컨대 어려움을 처했거나 또는 가입자 이탈했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이 통신사업과 관계가 없는 예컨대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또 금융 쪽에 PC 카드사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오히려 통신비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을 넓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심사할 때까지는 사업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경우는 이제 야당 쪽에서의 어떤 그 반대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통신비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문제 임경변식의 또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통신비나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말하자면은 제4통 도입이라든지 완전 작업제 도입이라든지 하는 그러던 제도화된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입장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통신 서비스와 요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보편 요금제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응책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이 향후에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과제이고 개선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알뜰폰 얘기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두 분이 알뜰폰도 나중에 말씀을 하셔도 좀 되고요. 어쨌든 그것도 역시 통신비를 좀 부담을 낮추겠다고 도입한 정책이니까. 지금 이제 안정상 위원의 말씀은 보편요금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재 프로세스, 이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안 의원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제화가 될까요? 우리 안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에서 정보통신 담당이셔서 저희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폐지나 보편요금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었다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동시에 다 추진이 되다가 교통정리 일부 된 거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통일 3사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소득층들의 기본요금 정도가 폐지되는 효과만 있는 보편요금제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법안이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인데 그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모든 통신비나 방안을 통신재벌 3사가 사실상 반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편요금 법안으로 6월 20일 날 제출된 것입니다. 근데 여당에서 일부 우려가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호소한 지 지금 수십 년째인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 예,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반토막 내는 법안을 본인들도 내신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는 네, 네.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뭐 영업 방해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놓고 지금 가장 이제 반대하는 쪽의 논거가 그겁니다. 지금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입해서 어떤 가격을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한 뭐 자유적 자본주의 국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때때로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개입한 경우는 있습니다. 백보 양보를 해서 만약에 지금 보편 요금제가 그와 같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정당성 내지는 설득력이 있는 건 기본료 폐지입니다. 기본료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정말로 시장 경제에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건데 기본료 폐지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통신업체들의 지나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통신업체들의 사정을 봐준 지금 입장으로 지금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국가의 어떤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전후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주장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통신업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이제 카드를 들이밀자 업체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은 수용할 가능성, 자기네 여지가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그 전에 안 하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거고 이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품을 내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지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 법 통과된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통신요금 인하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부 저소득층이 쓰고 있는 그 구간에서 피부에 와닿는 통신요금의 인하가 있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은 아니 이렇게 요란 떨고 법이 통과했는데 왜 내 통신요금은 그렇죠. 한 푼도 그렇게 생각할 변화가 수 있죠.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온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솔직히 한 발 더 나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기본요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아까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저런 저항 때문에 이제 밀려서 이제 뭐 유야무야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요금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택시요금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제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 기본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탄 거리에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거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용한 만큼을 사용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질서인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업비를 보존해주기 위한 보조금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지만 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영업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 또 한 가지는 보편 요금제는 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중성이 있는 논거 같고요. 만약에 11,000원을 한꺼번에 인하하는 것이 진짜로 통신업체에 진짜 직접적으로 충격이 오고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어떤 큰 영향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에 걸쳐서 11,000원을 그래야만이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내 통신요금이 진짜 요금 받아보니까 내려갔네라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본요금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택시의 기본요금을 사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드리지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택시 회사도 운영하는 뭐 운영비 같은 개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깔았던 인프라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감가상각 같은 성격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래서 대안으로 한꺼번에 폐지하면 네. 매출액이 한 6조 정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한 50조쯤 되는데 통신 3사가. 그래서 순차적 인하를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추진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유보되고 있는 건데요.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택시도 예를 들면 택시라는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재반 비용 때문에 일부 받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예. 같은 경우 내년부터 상용화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예전에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집집까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선이. 예. 그래서 다 우리 벽에 이렇게 다 꽂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거
시설 관리하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하면서 낸 건데 통신은 아시다시피 기지국에서 쏴주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었던 데다가 오랫동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 보상률이라고 해서 원가 대비 적정 이윤을 받으면 100% 그러니까 원가 보상률인데 이게 예를 들면 3G 서비스, 4G 서비스가 다 이제 110, 120, 130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초기 인프라 비용을 투자 비용을 충분히 환수했으니까 지금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5G 때 예. 지금 이걸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망들이 예, 기지국 설비를 속도 훨씬 빨라지니까 그때 일면 기본 요금 또 일부 받는 건 또 사회적으로 주는 용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보편화됐고 충분히 모든 투자 비용을 회수해서 영업이익이 매년 4조 가까이 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예.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니 그런 보편요금제라도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 세대 분들이라도 어르신 분들이라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많잖은 감면은 이 두 가지가 겨우 이제 도입되는 건데 예. 저는 이 변호사님 굉장히 뼈아픈 얘기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통신비나 운동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노인 어르신들 일부 물론 이제 같이 사니까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오는 건 맞습니다. 가계 단위로 우리가 가정 경제를 꾸리니까 그다음에 3만 원대 요금제 쓰는 분들 일부 이렇게 하는데 다수의 가입자들은 지금 벌써 저희한테도 항의를 하세요. 뭐 안진걸 씨 뭐 열심히 다니더니 뭐 우리한테 혜택이 별로 없네 이런 지금 벌써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예,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제다라고 해가지고 그 보조금 우리가 단말기 가입할 때 보조금이 너무 비싸니까 아니 단말기 너무 비싸니까 보조금 받잖아요. 예. 그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25% 요금이 할인되는 것으로 상향되었거든요. 그쪽으로 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 가입돼 있는데 무려 2,200만 명이 가입하셨어요 벌써요. 아직 나머지 분들도 몰라서 가입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예. 우리 CNBC 방송 보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114로 전화하시면 25% 요금 할인 해당하면 바로 요금 할인이 됩니다. 그건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추가로 좀 우려되는 예.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말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사들이 정말로 그 구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1기가 데이터하고 음성 통화 200분을 사용하는 사람들 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피해가 오고 예. 결국은 수지 타산이 안 만다라고 했었을 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가장 잘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주체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 부분을 다른 구간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대다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0% 이상이 사실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근히 그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 손해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례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드리자면은 이건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같이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꼭 통신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정말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선례 위험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5G 요금제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시죠. 예, 왜냐하면 영업이익 줄어든 걸 거기서 만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필요해서 받는지 우리가 감시 견제를 해야 되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K텔레콤이 시장 지배 사업자로서 요금 인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 그래서 꼼꼼히 감시 견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 튀김에 대해서 뭐 요금 인하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건 다 수요 공급에 맡깁니다. 시장 자료인데 통신 서비스는 딱 3, 4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요. 제가 사업하면 처벌받습니다. 못합니다. 그다음에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원가까지 공개한 판결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제한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 정도다. 그리고 법에도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렇게 우리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